광주행 한동훈 비대위원장 경호를 두고도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인데 함께 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의 광주 일정, 광주경찰청 소속 기동대 4개 중대 280여 명 이상 인력이 동원됐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요, 매우 지나치다, 살짝 어이없다. 지금 독특하군요. 지나친 건 매우 지나쳤다고 했고 어이없는 건 살짝 어이없다고 했어요. 박용진 의원 개인 견해입니다. 굳이 왜 하필 광주에서? 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민주당, 과한 정도가 아니라 과잉이다. 경찰 인력 치안 낭비다. 국민의힘은 경찰에서 경호 강화와 관련해 문의가 있었으나 우리는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적절하냐 아니냐를 두고 여야의 논란이 일고 있는 셈입니다.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도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벌써부터 차기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한껏 취해 있는 모습이다. 황태자 놀이하냐라고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도 비판을 했습니다. 여야 사이의 논란인 셈인데 이 얘기 좀 나눠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죽이겠다라는 협박글이 요 직전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 협박글을 올린 사람을 체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의 경호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피습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수 의원님, 네.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오바다, 과잉이다, 과하다, 황태자냐라는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서는 좀 경호를 강화했었어야 됐다고 저는 보고요. 예. 아마 저기 빨간 마스크 쓴 저 분들은 제가 알기에는 이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예. 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거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광주를 가시니까 아마 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긴장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당직자들이 더 경호에 자발적으로 나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저게 너무 과잉 아니냐. 네. 이렇게 비춰졌던 것 같은데 저게 다 이재명 대표 피습의 어떤 후유증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김영주 의원님. 네. 그런데 저 장면을 보니까 뭐랄까요? 좀 아쉬움이 남는 게 불필요한 오해가 이번에도 또 불거진다는 거죠. 광주에 가기 때문에 경찰을 저렇게 두른 건 아니냐라는 논란을 보면서 광주 시민분들이 일각에선 조금 섭섭하다라는 느낌을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경찰분들의 경호와 관련해서도 경호에 여러 가지 수위가 있겠습니다만 저게 물론 에스컬레이터라서 저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사진이 찍히기도 했는데 티나지 않은 경호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호의 수준을 높이며 격상하면서도 티나지 않게 경호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있었을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저게 이제 정무적 판단의 문제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이후에 지금 국회 발의돼 있는 요원들에 대한 경호 강화법이 있습니다만은 난 그에 대해서 사실은 좀 경호를 강화할 필요는 있지만 법 개정까지 하는 건 좀 개인적으로 반대거든요. 예. 수많은 돈을 들여서 경호 강화하는 건 요즘에 대통령 경호도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보시면 가급적이면 시민들하고 격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다만 만에 하나 있을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죠. 이제 진수 의원 말씀대로 그저께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 경찰 입장에서는 최대한 우리나라의 어찌 보면 넘버 투와 같은 그런 여당의 대표가 오시는데 네. 지역에서는 만에 하나 일을 방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저렇게 빨간 마스크로 하고 보니까 별로 모양새가 안 좋아 보여요. 색깔이 좀 해도 빨개서 너무 위압감을 느끼고 또 하필 광주에서 예. 하니까 광주 사람들이 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무슨 테러 하려고 하나 이런 어떤 섭섭한 마음을 이재명 대표가 부산 시민에게 주는 섭섭한 마음만큼의 한동훈 장관이 주는 비대위원장이 주는 네. 광주 시민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안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경호는 강화하지만 지나치게 당원들이 저렇게 에워싸는 것은 조금
미안하지만 당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예. 많은 카메라진도 있는데 너무 에워싸서 가는 것은 보이지 말자. 이런 정무적 판단이 좀 개입돼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원들의 자발적인 경호라고 하긴 합니다만 일단 너무 빨간색 마스크가 눈에 띄었고 그 덩치가 좋으신 당원들만 골라서 좀 뒤에 네. 세웠다라는 인상도 좀 주는군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에스컬레이터 하니까 촘촘하게 에워싼 것 예. 같은 하필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지로 내려갔으면 좀 넓어졌을 텐데 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어떤 화면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과다한 반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또 살해 예고가 있었고 협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저 지금 빨간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당원 중에서 이 경호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한 건데 이제 경찰들이 형사다고 써 있고 이제 앞에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경호의 어떤 준칙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뭐 100명 이상이 근접 경호를 해야 한다. 그래갖고 이제 준칙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뭐 민주당에서 저 부분 갖고 뭐 또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이제 만에 하나요. 이제 아예 뭐 그런 거 뭐 상관없이 이제 광주 왔는데 경호 별로 안 해요. 그냥 혼자 돌아다니고 옆에 뭐 당원들이 있어요. 근데 만에 하나라 또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건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광주에서 또 다른 그런 상황이 나오면 제가 볼 때 이건 총선에 직바로 영향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이거 오히려 저걸 너무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오히려 광주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경찰이 저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좋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비판은 뭐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굳이 비판할 거 과도하다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예.